이렇게 되고, 그럼 또 반대편으로 돌아가요. 제가 찍은 사진 중엔 발만 이렇게 6개가 풀 잡고 있는 게 많아요. 돌아가 버려가지고서. 끝도 없죠. 자연계에서는 이 색깔이 참 귀합니다. 파란색이. 파란색이 가장 광택이 많이 나고 아름다울 때 지금 짝짓기를 하는 거죠. 이 노란 나무 잎사귀에, 이놈은 항상 노란 나무 잎사귀에 앉아요. 그래서 이 벌레를 찾으려면은 그 박두지라고도 하고 하는 건데, 요만한 봉다리에 씨가 엄청 많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. 넝굴 식물이. 그게 이파리가 노래요. 근데 꼭 6월달, 7월에 가면 꼭 이 파란색은 이 노란 잎사귀에서 짝짓기를 해요. 장소를 알고 싶은 저한테 알려드릴게요. 이게 참 찾기 힘들어요. 그 다음에 또 이름 모를 벌레가 짝짓기를 하죠. 이놈은 뒤로 다 이렇게 그 짝짓기를 하는데, 이 무늬가 주황색과 까만색이 아니에요. 섞인 그런 색인데, 그 문양이 참 재미있어요. 그래서 벌레들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보색으로서 보완이 되고 있고, 그 자태라고 그러나요? 이게 발톱 끝에서부터 등딱지, 그 다음에 배까지도 정말 아름다워요. 그런데 이런 벌레들은 한 200년이 돼도 안 변한다고 그래요. 이 색소들이. 그러니까 신라시대 장군의 갑옷에 있던 비단벌레 딱지가 지금까지도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럼 신라시대가 몇 년 전이에요? 굉장히 오래됐죠. 언제인지 몰라도. 참 자연의 신비스러운 것 중에 하나예요. 변하지 않는 거죠. 그렇다고 오늘날처럼 뭐 방부제는 아니죠. 방부제 수술한 건 아니고. 자, 딱정벌레. 제가 제주도에서 잡아온 딱정벌레입니다. 제주도에서 딱정벌레인데 역시 포도주잔이 하나가 이렇게 딱하니 있잖아요. 예? 포도주잔은 이 삼각형이라는 건 이 날개의 기능을 원활하게 위해서 있는 거죠. 여기에서 보면 색이 초록색만 있는 게 아니고, 초록색을 이게 보색인, 그 빛나간 보색이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주는 거죠. 또 홍단 딱정벌레라는 게 있어요. 이거는 우리나라 토종인데, 제가 이 벌레를 잡은 게 아니고 어느 벌레가 이 벌레를 잡아서 다 긁어먹은 껍데기가 남은 거를 제가 이 등줄만 남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,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져요.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그 카멜레온 칼라라고 그러잖아요. 카멜레온 칼라는 우리가 화학적으로 그거를 못 만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. 우리가 색을 어떻게 얻느냐 하면은, 옛날에는 솔리드 칼라라고 했어요. 빨간색, 초록색, 그냥 단색이죠.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그 갈치의 비늘, 아니면은 그 은분을 집어넣어서 그 펄이라는 칼라를 만들었어요. 진주가 들어간 색깔 같은 거. 그걸 만들었다가 또 뭐를 시도했냐면 메탈릭이라 해가지고 알루미늄 파우더를 집어넣어가지고, 왜 실버 칼라 있잖아요, 자동차에. 그런 메탈릭 칼라를 만들어요. 그랬다가 그 다음에 뭐로 가냐 하면은 마이카라는 얘기가, 마이카 칼라라는 걸 하는데, 마이카가 뭐냐면 차돌멩이 사이에 이렇게 보면 돌 비늘이 운모라는 게 이렇게 박혀 있어요. 그 운모를 집어넣어서 만든 칼라가 이제 마이카인데, 그 칼라가 이 카멜레온 칼라하고 비슷해져요. 그러나 자연계의 그 카멜레온 칼라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. 마치 물을 인공적으로 칠해놓은 것처럼 참 재미있잖아요. 어떤 그 디자인이, 뭐 그래픽 디자인이라잖아요. 시각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색깔들이죠. 근데 이놈이 왜 이런 색이냐? 그러면 지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. 환경 속에서 자기 생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색깔일 수밖에 없는 거죠. 적자 생존의 법칙이 생태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들, 그리고 나비를 한번 들여다보면은, 나비의 색깔은, 이것도 보색이죠? 나비의 색깔은 우리의 옛날 어머니 세대들이 수 놓는다 그랬어요. 뜨개질을 해서. 그 수 놓은 것처럼 색소들이 이루어져 있어요. 이렇게 탁탁탁탁탁탁탁. 수도 쓴 바늘로 다 수를 놓은 것처럼
색소들이 이 나비의 그 일부 보이잖아요, 이렇게. 굉장히 오묘하죠. 이거는 잠자리죠. 잠자리. 우리 어릴 때는 헬리콥터를 잠자리 비행기라 그랬어요. 그런데 제가 한번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잠자리 비행기 무심코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하나도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. 잠자리 비행기 하니까 애들이 뚱그레져요. 그다음 나중에 헬리콥터 그러니까 그거라 몰라요, 그거를. 옛날에 이름들은 거의 이런 곤충이나 짐승의 이름으로부터 빌려왔잖아요, 이렇게. 근데 잠자리 중에 왕이 있습니다. 제일 작은 게 뭐 고추 잠자리도 있고 보리 잠자리, 쌀 잠자리 뭐 여러 가지 있죠. 그다음에 가장 가는 젓가락 잠자리들이 있고. 그런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잠자리는 바로 이 장수 잠자리예요. 장수 잠자리는 어떻게 큰지, 장수 잠자리가 저수지가에 나타나면 하늘이 다 껌껌해져요. 빛을 가려고. 근데 이 잠자리는 땅에 앉질 않아요. 항상 높이 날아다녀요. 천천히. 앉아야 잡잖아요, 이걸 잠자리를. 앉지라니 잡을 수가 없잖아요. 잘 안 되는데 자관 그렇게 어려운 장수 잠자리를 뜻이 있는데 길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진리로서 믿게 됐습니다. 어느 해 가을에 이게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잠자리채로다 이걸 잡았어요. 딱 잡아놓고는 이렇게 잡아놓고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. 이 잠자리를 사진 찍을 수 있게 해준 거에 대해서 정말 잡을 수가 없는 잠자리예요. 여러분이 이걸 보는 것도 행운입니다, 지금. 여기 보세요. 어떻게 곤충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연두색을 주고 초록을 주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 같은 푸른색을 주느냐는 얘기죠. 그 다음에 나무가 있는 숲을 보면은 색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어요. 색깔과 느낌이 보면은 이른 봄에 이파리가 나기 전에 항상한 가지들만 있는 똑같은 장면을 제가 찍은 거예요. 그 똑같은 장면을 그 사계절을 찍었어요. 이렇게 같은 자리에다 이렇게 삼각대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늘 찍었어요. 변화를 한번 보세요. 어떻게 변하는지. 거기에서 이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. 노랗게. 그래서 다시 여름을 맞이하면 또 이렇게 바뀌어져요. 나무마다 색깔이 이 나무, 이 나무, 이 나무, 뒤에 나무가 다 달라지잖아요. 그런데 바람이 불면